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동안 제가 바란 건 딱 하나였어요. 우리 아들 도훈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전 재산을 털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요.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집들이를 계속 미루더니 제 방문을 막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에 오세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걸까요? 아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전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김수창 씨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죠.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전 그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제 전부였어요. 똑똑하진 않아도 성실했죠.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면 도훈이도 일어나서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준비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어요. 48배 나이에 저는 홀로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도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목까지 할게. 그때 전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철물점은 정리하고 남편 보험금과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트고 허리는 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도훈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도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연봉이 높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죠. 그렇게 10년을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부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도훈이가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괜찮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우리 도훈이가 짝을 만났구나. 약속한 날 레스토랑에서 만난 며느리 서연이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말투. 33이라고 했는데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더군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해요. 식사 내내 서연이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죠. 조금 낯을 가리나 보다 싶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랑 외할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랑 비슷하네. 나도 혼자 도훈이 키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나 보다 싶었죠. 도훈이는 옆에서 연신 서연이를 챙겼습니다. 서연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어머니, 서연이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정말 착해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챙기는 걸 보니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과묵한 게 나쁜 건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 중엔 착한 사람 찾기 힘들다잖아. 저는 서연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석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게요. 그래, 그래. 축하한다, 아들. 전 그동안 모아둔 돈에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2억 5천. 제 전 재산이 들어갔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도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작은 원룸 하나면 충분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서연이 쪽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 이정숙 씨와 친척 몇 명이 전부였죠. 친구들은 안 왔나? 조금 이상했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겠죠. 결혼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 신혼집의 집들이 날짜를 물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집들이 음식 좀 해갈까? 언제 가면 돼? 그런데 도훈이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직 집이 정리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뭐가 정리가 안 돼? 이삿짐 다 풀었을 텐데. 그게 서연이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좀 더 시간을 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전 다시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이제 됐지? 엄마가 반찬 좀 해갈게. 엄마 미안한데 서연이가 지금 몸이 안 좋대. 다음에 몸이 안 좋다고? 걱정이 돼서 바로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더니 도훈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래.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자꾸 날 못 오게 하는 거지? 두 달째, 세 달째 시간이 지날수록 도훈이의 핑계는 늘어만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서연이가 청소 중이래. 다음 주말에 오세요, 엄마. 그 다음 주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제가 아파트 앞까지 찾아갔어요. 반찬통을 들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나야, 서연아. 반찬 좀 해왔어.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다음에 오세요. 괜찮아. 어질러진 거야 당연한 거지. 문 열어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반찬통을 놓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그날 밤 도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오늘 너희 집 갔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 엄마, 미리 말을 해줘야지. 서연이가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라긴 뭘 놀라.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서연이 들어. 도훈이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도훈 씨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119 구급대원인데요. 환자분이 실신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네, 지금 동심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서연아, 도훈이는? 우리 아들은? 어머님, 도훈 오빠가.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네. 전데요. 제 아들 어떻게 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앞에 섰었죠.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입니다. 지금 입원 조치했고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요? 우리 아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최근 몇 달간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신 것 같고 수면 부족도 심각하네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전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아, 도훈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제가 오빠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집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며 전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어. 도훈이는 이틀간 입원했어요. 전 병실을 지켰고 서연이도 옆에 있었죠. 도훈이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도훈아. 엄마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보다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도훈이는 대답 대신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을 따라주려 하자 도훈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부부 사이에 뭔가 금이 가 있다는 게 느껴졌죠. 이건 보통 부부싸움이 아니야.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서연이가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도훈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서연이가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집에 장모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그렇고 장모님이 너희 집에 있다고? 응. 결혼하고 한 달쯤 뒤에 들어오셨어. 원래 살던 전세집 계약이 끝났는데 집을 못 구하셨대. 그래서 잠깐만 우리 집으로 전입해서 복지 신청하고 다른 집 구하면 나가신다고 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지금은? 벌써 넉 달째야, 엄마. 계속 미루시고 이제는 아예 눌러앉으신 것 같아.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신혼집에 무단 전입이라니. 그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서연이가 장모님이 힘드시대. 내가 좀 참으면 되는 거니까. 착한 우리 아들. 그 착함이 이렇게 병이 될 줄이야. 도훈아, 그건 참는 게 아니야. 너희는 신혼부부잖아. 도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엄마. 뭐? 서연이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대. 전귀를 의심했습니다. 입양?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훈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이 위탁모를 하고 있어. 할인이라고 3살짜리 여자아이. 그 아이를 서연이가 입양하고 싶다는 거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서연이가 막무가내야. 할인이가 불쌍하대. 우리가 입양하지 않으면 시설로 가야 한대. 매일 그 얘기만 해.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집에 가면 장모님 눈치 보이고
서연이는 입양 얘기만 하고 뭔가 다 꼬여가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서연이가 하린이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보통 위탁아동한테 저렇게까지 애착을 보일까? 마치 자기 친딸인 것처럼.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훈아, 그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엄마. 그냥 느낌이 그래. 서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병원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서연아,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도훈이 옷 좀 가져와야 해서. 아,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갈게. 주소 좀 알려줘.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서연아, 내가 마련해준 집인데 내가 가면 안 되나?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더니 서연이는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 곧장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타박타박 가벼운 발소리. 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는 서너 살쯤 돼 보였어요. 큰 눈망울에 까만 머리카락,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아가야, 너는 누구니?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문 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중년 여성이 황급히 달려 나왔어요. 서연이 친정어머니 이정숙 씨였습니다. 어머, 사돈댁. 이정숙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도훈이 옷 좀 가져가려고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자아이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인형, 블록, 그림책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아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요. 이 아이가 할인이구나. 이정숙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탁모를 하고 있어서요. 위탁모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반년쯤 됐나요? 혼자 사니까 심심하기도 하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임시로 맡은 아이치고는 집안 곳곳에 아이 흔적이 가득했죠. 그때 작은 여자아이 할인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과자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넌 이 할머니는 처음 보지?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미가 엄마라고 했어요. 할미, 엄마. 이정숙 씨가 황급히 할인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할인아, 방에 들어가서 놀자. 응? 싫어. 나 과자 먹고 싶어. 할미가 줄게. 저기 가서 기다려. 아이를 방으로 보내는 이정숙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지? 도훈이 옷을 챙기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복도 선반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온 봉투. 슬쩍 꺼내보니 전입신고 확인서였어요. 이정숙, 2024년 5월 15일 전입. 도훈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이 집으로 전입했더군요. 그런데 그 아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박말순, 2024년 6월 3일 전입. 박말순? 누구지? 사돈댁 찾으셨어요? 이정숙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전 우편물을 도로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박말순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아, 그건 저희 어머니예요. 외할머니.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모시고 있어요. 여기에?
네,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혼집에 장모님, 외할머니, 그리고 위탁아동까지. 이게 말이 돼? 그때 안쪽 방에서 나이 든 여자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사돈댁이세요. 박말순 할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계시겠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정숙 씨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겠네? 무슨 뜻일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와 도훈이한테 물었습니다. 도훈아, 너 집에 외할머니까지 계신 거 알고 있었어? 도훈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응, 한 달쯤 전에 들어오셨어. 서연이가 할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모셔야 한다고. 신혼집에? 나도 반대했어, 엄마. 근데 서연이가 울면서 애원하더라고.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혼자 두면 안 된대.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이 다 당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서연이가 병원에 왔을 때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입양권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 제발. 할인이는 갈 곳이 없어. 우리가 입양 안 하면 시설로 가야 해. 근데 우린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잖아.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준비? 오빠는 할인이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렇게 작은 애가 시설로 가면 어떻게 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죠. 서연아, 오빠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입양할 거야. 그 순간 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박함, 죄책감, 그리고 모성애. 도훈이 말이 맞았어. 이건 보통이 아니야.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 신혼부부가 입양을 하려는 거지? 왜 사돈댁은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지? 할인이가 말한 엄마는 뭘 뜻하는 거지? 외할머니가 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 뭔가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림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전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도훈이 생일이었죠.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할인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엄마, 할인이 착하지? 할미, 사탕 줘. 엄마, 할미. 아이는 인형 2개를 세워놓고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인이. 그 순간 벽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이와 여자 2명이 찍은 사진. 한 명은 이정숙 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서연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3사람.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17일, 할인이 3살 생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정숙 씨가 말한 위탁모 시작 시기는 6개월 전, 그러니까 4월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3월에 찍힌 거였습니다. 게다가 서연이가 함께 있었어요. 도훈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대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이정숙 씨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진 보고 계셨군요. 이정숙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게 3월에 찍은 사진인데 위탁모는 4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이정숙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연이가 왜 있어요? 결혼 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계셨던 거죠? 사돈댁, 오해예요. 그건 제가 위탁모 신청하기 전에 복지관에서 할인이를 소개받았을 때 서연이도 함께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사돈댁,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은 됐어요. 전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정숙 씨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훈이한테 보여줄 겁니다. 사돈댁, 제발. 이정숙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전 확신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어.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다음 날 저는 서연이 결혼 전에 살았던 친정 근처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지난번 복도 선반에서 봤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빌라촌이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해당 주소를 찾아가니 1층 구석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계세요. 실례합니다.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정숙 씨 댁 찾아왔는데요. 정숙 씨? 요즘 잘 안 계시던데. 가끔 오시긴 하던데요. 혹시 여기 어린 여자아이 본 적 있으세요? 3살쯤 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요? 그럼요. 작년부터 봤죠. 귀여운 애더라고. 작년부터요? 네. 이 집 손녀라고 하던데. 아니, 잠깐 위탁아동이라고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못 보셨어요? 엄마? 글쎄요, 이 집 딸이 가끔 왔던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도 봤어요. 임신이요? 네. 재작년 초쯤 배가 불러서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배가 쏙 들어가길래 애를 낳았나 보다 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딸이 서연이라는 사람인가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키가 좀 작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애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애 엄마는 안 보이고 이 집 할머니가 그 아기를 데리고 있더라고. 손녀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재작년 초에 임신했고 출산했다. 그 아이가 할인이다. 그런데 입양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할머니, 혹시 그 딸한테 남자친구 있었어요? 남자? 그럼요. 한 4년 전인가 이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젊은 남자더라고. 근데 갑자기 안 보이더니 이 집 엄마가 그 남자 욕하는 소리 들었어요. 애 생기니까 도망갔다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결혼 전에 동거남과 아이를 낳았고 그 남자는 도망갔다. 그리고 아이를 숨기기 위해 위탁아동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서둘러 그곳을 나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도훈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훈이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도훈아,
엄마 왔어? 전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오늘 이것저것 알아봤어. 뭘? 할인이 얘기. 도훈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만해. 나도 힘들어. 아니야, 들어야 해. 도훈아, 할인이는 위탁아동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혼집에서 본 사진, 서연이 친정집 근처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 증언까지 도훈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할인이가 서연이 친딸이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말도 안 돼. 도훈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숨긴 거야? 도훈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엄마, 이게 진정할 일이야.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위탁아동이라고 했어. 입양하자고 했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자기 친딸을 입양하라고 속인 거야? 전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확인하는데? 출생신고 서류.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어. 그날 저녁 서연이가 병원에 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훈이가 서연이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서연아. 도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할인이 출생신고 서류 좀 보여줄래?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입양 절차 진행하려면 필요하잖아. 그건 엄마가 가지고 계셔. 그럼 가져와. 오빠, 지금 당장은 좀. 당장 가져와. 도훈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뭘 알게 된 거야? 뭘 알긴 뭘 알아.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알려줘. 할인이가 누구야?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 못하겠어? 그럼 내가 말해줄까? 할인이는 네 친딸이지? 서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오빠가 날 떠날까봐, 시어머니가 날 받아주지 않을까봐. 전 그 순간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온 거였구나. 도훈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난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니야.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거짓말은 안 돼.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할인이 아빠는 도망갔어. 임신 사실 알고 나서. 그래서 혼자 나왔어? 응. 엄마 집에서. 근데 엄마가 아기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못 보냈어. 내가 낳은 아인데 어떻게 보내. 그래서 외할머니를 위탁모로 등록하고 할인이를 키웠어. 그러다 오빠를 만났고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면 오빠가 날 떠날 것 같았어. 아이 있는 여자를 누가 받아줘? 도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받아줬을 거야. 솔직하게 말했으면. 오빠. 근데 넌 날 속였어. 결혼하고도 계속 숨겼어. 위탁아동이라고 거짓말했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럼 사돈이 우리 집에 무단 전입한 것도 복지 때문만은 아니었겠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할인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오빠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몰래 전입해서 복지 혜택 받으려고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네. 어머님,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해진 건 다행이야. 이제 우리 정리 좀 해보자.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장모님과 외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 해. 무단 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할인이에 대해서는 도훈이와 서연이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해. 이건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도훈이가 저를 보았어요. 엄마, 도훈아, 넌 이제 가장이야. 네가 결정해야 해.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이 들어. 우리를 속였다는 게 화가 나. 근데 전 서연이를 보았어요. 할인이는 죄가 없잖아. 그 아이는 어른들의 잘못과는 별개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서연아,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해. 다른 비밀도 있으면 지금 다 말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전 혼자 골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할인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맑은 눈망울로 저를 보던 그 아이.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전 다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에게 미리 전화했어요. 서연아, 오늘 집에 좀 가도 될까? 사돈댁이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정숙 씨와 박말순 할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사돈댁 오셨어요. 이정숙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네. 오늘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려고요. 전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월 17일 할인이 생일 사진이었죠. 이정숙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서류도 보고 싶어요. 사돈댁, 지금 안 보여주시면 제가 직접 보건소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도훈이 동의서 받아서요. 이정숙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전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신고 정정서였어요. 생모 이서연 출생일 2023년 3월 17일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한 정정. 2023년 8월 15일. 할인이는 출생신고를 늦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생모는 명백히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정숙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연이가 아이 때문에 시집을 못 갈까 봐요. 그래서 숨기자고 했어요. 숨기는 게 답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서연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고. 이정숙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딸이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사돈댁, 엄마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알아요. 그때 박말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다 내 탓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서연이가 고생했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찌 될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는 도훈이와 서연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서연이가 할인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두 사람이 솔직하게 대화하고 결정해야죠.
그날 저녁, 전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훈이에게 출생신고서를 보여줬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 생모가 이서연이라고. 도훈이가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네, 진짜 서연이 친딸이었어. 근데 엄마, 하린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훈아,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해.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 나도 모르겠어. 서연이를 용서해야 할지, 하린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시간을 가져.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그날 밤 도훈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전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풀렸어.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도훈이의 선택,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 다음 날 도훈이가 퇴원했습니다. 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도훈이가 서연이, 하린이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훈이가 하린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린이가 도훈이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도훈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눈가는 붉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나 아직 모르겠어.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 저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근데 동시에 서연이한테 배신감이 들어서 화가 나. 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훈아, 그런 감정 느끼는 게 당연해. 천천히 생각해. 근데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일단 집으로 가자.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도훈이는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댁, 저희 이번 주 안에 집 빼겠습니다. 이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돈댁 서연이 좀 봐주세요. 그 애도 정말 힘들어해요. 전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도훈이와 서연이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제가 끼어들 수 없어요. 사흘 뒤 이정숙 씨와 박말순 할머니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도훈이는 그 과정을 지켜만 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훈이는 여전히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도훈이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전화했지만 도훈이는 받지 않았어요.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 천천히 해. 근데 하린이는 괜찮을까? 도훈이가 처음으로 하린이를 걱정했습니다. 하린이는 서연이가 잘 돌보고 있을 거야. 그래도 갑자기 할미랑 외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전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훈아, 하린이 보고 싶으면 한번 가봐.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도훈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훈이와 서연이 그리고 저 이정숙 씨가 함께 자리를 가졌어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훈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서연이와 부부 상담을 받을 겁니다. 도훈이가 서연이를 보았어요.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하린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오빠, 서연아, 나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널 사랑하는 것도 맞고 하린이가 불쌍한 것도 맞아. 근데 동시에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 이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 오빠.
기다릴게. 얼마든지. 전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도훈아.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도훈이와 서연이는 그 주부터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대요. 도훈 씨, 서연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화가 나요. 나한테 거짓말한 게 제일 화나요. 도훈이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요?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말하면 오빠가 날 떠날까봐. 두 사람은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엄마, 오늘 상담에서 서연이가 울면서 사과하더라. 그래. 진심이 느껴졌어. 정말 후회하고 있더라고. 도훈아, 넌 어때? 나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석 달째 되던 날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들어갈까봐. 정말? 응. 서연이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려. 그리고 할인이도 보고 싶어. 도훈이는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할인이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아저씨, 할인이 보고 싶었어? 응, 아저씨도. 아저씨 이제 안 가? 응, 이제 안 가.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 결정했어. 뭘? 할인이를 내 딸로 만들고 싶어.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을 거야. 전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도훈아. 아직도 가끔 혼란스러워. 서연이한테 화가 날 때도 있어. 근데 할인이를 보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그래,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도훈이는 법원에 친생자 인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할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도훈이와 서연이가 부모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훈이, 서연이, 할인이, 그리고 저까지. 셔터가 눌렸고 우리의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도훈이와 서연이는 지금도 가끔 상담을 받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실 위해서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진실하게 노력하는 가족은 있죠. 진실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아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할인이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도훈이와 서연이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무너질 뻔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